필수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집합 A가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네요. 자, 일단 집합 A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중괄호를 썼습니다. 집합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쉼표부터 선생님이 좀 찍어볼게요. 여기 원소와 원소를 구분하는 쉼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얘랑 이거, 요거. 자, 이 세 개가 원소를 구분하는 쉼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따로 쉼표를 색깔로 요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원소는 자, 빨간색으로 써볼 건데, 요렇게 생긴, 자, 이게 물론 공집합 기호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공집합의 기호를 원소로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이라고 생겨있는 그런 i를 원소로 갖고 있고 2라고 하는 숫자를 원소로 갖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뭘 원소로 갖고 있나요? 요렇게 1과 2를 갖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 원소로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시고 A집합에 대한 원소와 부분집합 관계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걸 고를 건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네들 공집합 기호가 A의 원소이다. 자, 어떻습니까? 요 공집합 기호가 A라는 집합의 원소로 들어있나요? 들어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혹시라도요, 이 A에 대해서 요렇게 얘네들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써 있어도요, 역시 이 표현 또한 오케이, 참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요. 그때 이 공집합은 이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원소가 없는 빈 껍데기 그거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공집합이라는 요 기호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은 이라는 표현이죠. 그럼 A의 부분집합이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이거죠. 여기서의 공집합 기호는 이 빨간색 공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부분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엄청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얘네들은 기호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보면 너는 1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을 원소로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분명히 이 삼지창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서 쓸 수 있다? 원소와 집합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얘가 원소라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긴 원소는 A집합에 들어있지 않네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집합 기호를 갖고 있는 원소, 그렇죠, 이 친구죠. 만약에 집합 기호를 쓸 수 있는 원소였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요,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자, 부분집합의 의미는 뭐라고요? 어떤 원소들이 A집합에 들어있다면 그때 그 원소는 다 어디도 B에도 들어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즉, 이 1이라는 원소와 A 플러스 2라는 원소는 이 안에 역시 똑같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의 순서가 누구부터? 그렇죠,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요 1이라는 숫자부터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죠. 이 1이 B 안에도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확장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A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자, 둘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요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A제곱 더하기 2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때 A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A는 누구다? 플러스 마이너스
I, 즉 허수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실수값에 대한 A를 얘기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 케이스는 아니로구나. 그래서 요것만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로구나? 0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A가 0이라는 값을 알았으니까 집합 A 원소를 다 계산해서 써주면요, 1과 2, 그리고 집합 B의 원소는요 0 들어가면 1, 2, 3 요렇게 우리가 맞아 쓸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실수 A 값 0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요런 등호관계, 서로 같은 관계가 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 등호관계 언제 씁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 사용한다. 그때 어떤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얘네들 두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관계를 한번 잘 봅시다. 속해 있는 원소들을 보니까요, 마이너스 2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여기에도 마이너스 2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단 얘기는 옳거니 너희가 마이너스 2구나 해서 첫 번째 정보 a제곱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보, 당연히 이 친구 b 안에 들어있는 얼마? 그렇죠, 3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물론 이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A 값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A에 대한 그냥 2차 방정식이니까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인수분해하시면 A 값은 얼마로구나? 1 또는 2구나 라는 계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너 넘어가면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 플러스 3, A 마이너스 1하고 요렇게 계산됩니까?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구나.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A는 1입니다 라는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네요. 이번에는 집합 A 3, 4, 5, 6, 7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과 6은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 한번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요, X라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그들의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전체의 큰 모양, 그리고 X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분명히 3은 아니네 5군요. 그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다 얘기했으니 뭡니까? 그렇죠, 5는 무조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지만 3, 6은 원소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으니, 그렇죠, 이렇게 밖에 들어있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 때 누구를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까? 3, 5, 6을 제외한 나머지 4와 7,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선택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즉 4를 요 안에 넣을까 여기 밖에 넣을까, 7을 요 안에 넣을까 밖에 넣을까 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 원소가 모두 몇 개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온 두 가지다? 전체 5개에서 포함시키고 포함시키 말아야 되는 3개의 원소를 뺀 2개에 대한 선택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해서 부분집합 총 몇 개다? 4개다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현은 바로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배우셨다면, 자, 그 내용을 좀 불러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분명히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 라는 말은요, 한 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를 가질 수도 있고 2개를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경우는요,
홀수를 한 개를 가질 때, 두 개를 가질 때, 세 개를 가질 때 이거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를 셀 때는 우리가 어떤 그렇죠. 여집합에 대한 얘기를 센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뜻이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라는 말에 반대 사건은 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요. 모두가 다 짝수다 라는 뜻하고 똑같죠. 그래서 모두가 다 짝수인 부분 집합들만 따로 모아놓으면요.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홀수 원소를 갖고 있을 거란 뜻이에요. 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이 들어갈 거냐? 전체에서 모두 다 짝수만을 갖고 있는 집합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 애들 중에는 무조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홀수를 갖게 되겠다라는 원리를 적용할 겁니다. 해서 당연히 전체는 몇 가지가 나옵니까? 원소가 5개이므로 2의 5제곱 개만큼 나오겠죠? 그럼 거기서 뺄 거예요. 누굴 뺀다? 모두 다 짝수만 갖고 있는 집합. 자, 그럼 당연히 누굽니까? 4와 6이 짝수잖아요. 그럼 4, 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그렇죠. 4가지, 즉 2의 제곱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를 빼주면 나머지, 즉 28개는 무조건 적어도 홀수를 한 개 갖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뜻입니다. 해서 적어도란 표현이 나왔을 때는 모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은 즉 반대의 경우를 제외한 것과 같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의 개수를 구하시라고 합니다. 자,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자, 전체 제일 큰 게 누굽니까? 자, B겠죠. 그 안에 요렇게 X가 그 다음으로 오고 그 안에는 요렇게 A가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럼 원소를 채워 넣을게요. A는 반드시 2하고 4를 이렇게 갖고 있고, 자, 12의 양의 약수 한번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1, 2, 3, 4, 6, 12 요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2, 4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쵸? 얘네들 2하고 4를 제외하고 이제 내가 1, 3, 6이 이 4개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줄까에 따라서 집합이 달라질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이 X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X는 첫 번째 반드시 B의 부분 집합이야. 그쵸? 근데 반드시 이 X라는 집합 안에는 A 집합이 부분 집합, 즉 누구를 갖고 있어라? 2와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야 라는 뜻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2, 4는 이미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 1, 3, 6, 12를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갈까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몇 가지의 경우를 얘기할 수 있다? 2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2가지의 선택을 몇 번? 1번, 2번, 3번, 4번 2의 4제곱이 될 거다 해서 모두 몇 가지입니까? 16가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게 앞에 배운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반드시 2와 4를 포함한 집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걔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곱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반드시 누구를 포함해야 되는 반드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까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